반갑습니다. 민 대표의 고스타 팀입니다. 자, 증시가 하루를 몰다 하고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네요. 자, 좋아요, 구독, 알림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고요. 지금 화면에 보이는 QR코드 있습니다. 휴대폰 가져다 대시면 무료 소통방 열리고요. 웬만하면 오셔서 이제 욕만 안 하시면 됩니다. 욕만 안 하시면 되고, 뭐 답답한 마음이라도 다 똑같기 때문에 어디 가서 말씀 못 하시는 거 오셔가지고 얘기도 좀 하시고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주식은 제가 어제도 말씀드리고 뭘 사시든 간에 절대로 많이 사시면 안 됩니다. 이게 지금 아직 바닥권을 보지 못한 상태에서 주가 움직임이고, 더군다나 이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지금 이제 삼성 실적 발표 이후로 주가가 지금 이제 주가 고가에서 지금 떨어지고 있는데, 제일 큰 문제가 이게 반도체 종목들의 하락세가 나오거든요. 최상위 버전이라고 보는 이 대한민국 업종에서 보면 최상단이 제일 꼭대기가 반도체잖아요. 이 반도체가 무너지면 우리나라 시장 망합니다. 그 정도로. 그렇다고 이제 반도체가 무너졌냐? 무너지지 않는데 워낙 ETF 때문에 좀 문제가 많죠. 더군다나 지금 이제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지금 장 마감 후 이후에 이슈가 나왔던 부분인지라 조금 더 점검을 해보고 이제 시장을 한번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내일 옵션 만기일이거든요. 만기일까지 포함해서 내일 시장 한번 확인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자, 일단 뉴스부터 좀 살펴볼게요. 자, 이제 미국 시장이 일제 반도체 종목의 하락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제 어제 뉴스고요. 우리나라 반도체 떨어져서 미국 반도체 떨어진 건데, 거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미국과 다시 한번 이란과의 어떤 충돌로 인해서 이제 주가가 좀 더 빠지는 흐름이 커요. 그러니까 미국 중부 사령부에서 이란에 강력한 연속 타격 개시를 했다. 이렇게 지금 시장에 형성이 돼서 주가가 조금 이제 유가가 좀 올라갔었거든요. 한 72달러 정도 또 유지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는데 전직이라니까 방송자 아침에 볼까요? 흥구석에 볼까요? 아무 반응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나 오늘 증시도 조금 낙폭가대로 좀 들어온 척 했다가 결국에는 한 10시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증시가 좀 매물이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주가가 폭락을 하면서 사이드카 발동이 되었거든요. 어저께 이어서 오늘 또 나왔기 때문에 33번째 사이드카가 발동이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국 호르무즈 상선 공격한 이란에 강력한 공습 개시를 했다는 소식도 분명히 장중에 나오면서 좀 만들어진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필요 없죠, 그죠? 10조 원 베팅 나왔다. 미국, 영국 큰손, 세 곳, SK하이닉스, ADR, 통큰 투자인데 지금 200만원 깨졌습니다. 지금. 삼성전자는 애프터마켓에 11% 떨어졌고, SK하이닉스는 마이너스 9% 떨어졌고, 삼성전기는 마이너스 18% 떨어졌습니다. 국내 시장 엉망이 되었습니다. 이게 단일 ETF 때문에 더 엉망이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제 인버스 쪽이나 이런 쪽으로 강하게 비중을 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종합주가지수를 시장을 보게 되면 이게 지금 거래소 시장이 지금 매물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지금 7,500 정도는 지지선을 보여야 되는데 7,000이 깨질 기세거든요. 7,000이 깨질 기세고, 이게 지금 바닥권을 확인해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바닥권이 아직은 없어요. 그러니까 내일도 종합주가지수가 이 상태로 가게 된다면 큰 폭으로 좀 꼬라박을 수도 있겠지. 괜히 어적전하게 이제 단일 ETF 만들어가지고 주가 더 올려놨던 부분들이 지금 어쨌든 간에 이제 이게 단일 ETF 문제, 실적 발표 문제 끝나고 나서 이제 반도체 섹터들이 떨어지니까 이 올라갔던 섹터들 전체적인 이 주가를 올려는 게 80% 이상이 다 반도체거든요. 삼전지수로 쳐올려놨으면 다운할 때 삼전지수만 떨어지면 되는데 전 업종을 다 끌고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아마 신저가 갱신하는 종목들이 좀 많이 생기지 않을까. 아마 이제 이렇게 돼버리게 되면 요 언저리 라인에서 공략했던 개인 투자자들, 지금도 말할 수도 없을 정도로 지금 엄청나게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이제 삼전지수 쪽으로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주가가 떨어지니 하락세, 내일도 이제 여차하면 서킷 브레이크가 걸릴 수 있을 정도로 증시가 지금 이제 애프터 마켓에서 분위기가 좋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래 된 거, 이왕 이제 삼전지수 쪽으로 좀 몰빵이 안 됐으면 좋겠죠. 어쨌든 바닥권을 또 확인하러 가야 되는데, 일단 지지 여부를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이라도 7,200이니까 내일 정도면 또 사이드가 발동되고 이러면 또 떨어지겠죠, 이제. 그죠? 내일 또 사이드가 발동되고 하면 좀 많이 떨어지겠죠.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 일단 시장은 내일 개인적 입장에서 한 심리전 마이너스는 7,000이긴 한데, 여기까지는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요 언제 라인이 한 6,500이거든요. 그래서 122평선까지는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된다. 122평선. 일단 요 지지 여부가 이탈이 좀
이제 나가기 때문에 심리적 가격선 7천선 이탈되면 이제 122평선까지 봐야 되는데 내일 120평까지 떨어지면 삼전닉스는 마이너스 한 10몇 프로 이상씩 떨어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그렇게 좀 우려가 됩니다. 자, 뭐 어제 서킷 브레이크가 올해 이렇게 6번 발등이 되어 있거든요. 6번 발등이 됐는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3월달, 3월달, 9월달 정도는 전쟁 때문에 빠질 수도 있다고 쳐요. 그런데 이제 5월 28일인가 그 이후로부터 시작해서 단일 ETF 만들고 지금 이제 서킷 브레이크가 4번에 발동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번에 또 이제 그 사이드카 발동도 거의 이틀에 한 번꼴로 나왔어요. 지금 이틀 연속으로 또 사이드카 발동이 되었거든요. 좀 심각합니다. 단일 ETF 관련해서. 자, 뭐 계속 말씀드리겠고, 이것도 지금 보면 외신들도 심각하다. 삼전일세 비중이 높기 때문에 심각하고, 이 덕분에 이제 반도체 쪽의 수급이다 보니까 코스닥 쪽에서 거래대금이 확 줄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슈 뉴스를 보게 되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도 ETF의 거래대금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코스닥에서 거래대금이 지금 6조 1천억이거든요. 6조 1천억이 어제보다 더 지금 거래대금이 없고, 지금 거래대금의 단일 ETF나 이 거래대금도 지금 이 코덱스 지금 단일 레버리지 거래대금이 지금 이제 뭐 5조 9천억이고요. 지금 뭐 SK 하이닉스 단일 인버스 거래대금이 3조 4천억입니다. 이 두 가지 맞춰도 벌써 지금 한 9조가 넘어가거든요. 9조 3천억이고 여기까지 포함하면 거의 10조가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전부 다 단일 ETF 쪽으로 거래대금이 붙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상당히 좋지 않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고, 자, 그 다음에 5% 널뛰기 일상이다. 이게 지금 국제신문에서 이제 기자가 썼는데, 제가 나온 이때까지 이번 달에 읽었던 기사 중에서 제일 이제 기사가 제대로 된 기사라고 생각해요. 이게 팩트에 입각해서 정확하게 썼거든요. 반 팩트에 입각해서 정리를 인문 용이 제일 잘했더라고요. 그냥 사실 없이 있는 그대로 팩트에 입각해서 적었는데, 이게 지금 평균적으로 ETF 나오고 난 뒤로부터, ETF 14종이 출시된 이후로부터 5월 27일 이후로 코스피 변동성이 엄청 심해진 거예요. 이런 것들이 팩트거든요. 5월 16일, 26일 전까지 변동성의 평균 176포인트에 비해서 지금 337포인트의 등락을 보인 거예요. 오늘도 뭐 엄청난 등락이죠, 그죠? 오늘도 거래소 시장의 등락이 어마무시합니다. 이게 ETF 때문에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출시 이후로 등락률이 5% 이상이 10거래일 이상, 8% 이상이 3거래일 이상, 이런 식으로 진행됐고, 이게 또 서킷 브레이크가 4번, 매수 매도 사이클카가 14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소위 말해서 보면 오늘까지 포함하면 15번째 나온 거거든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몇 조 됐습니까? 정확한 건 한 6조 됐죠? 6조 해봐야 30일. 30일이거든요? 30일입니다. 그 뭐 일주일에 5일이니까요. 그러면 6주에 30일이면 15번 사이드카니까 이틀에 한 번꼴로 사이드카 발동이 됐다는 얘기죠. 그지? 그만큼 변동성이 심하다는 게 지금 그 모습이고, 그거는 단일 ETF, 레버리지 인버스에 따른 물량이다. 그게 지금 금감원도 우려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대책이 별로 없다고 얘기했죠. 정책과 일각에서는 변동성이 심하다는 이유로 이제 그게 퇴출할 수는 없다. 이게 좀 심각하다고 좀 표현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검은 화요일, 또 오늘 또 급락해서 검은 수요일이죠. 뭐 저번 주 검은 목요일, 검은 금요일 전부 다 검해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우리나라 시장에 비해서 보면 제가 또 뉴스 나왔는데 대만이죠. 대만이 사상 8번째로 낙폭을 키웠는데 이 대만이 하락률이 몇 %냐면 마이너스 2.31 1077포인트 떨어졌대요. 사상 8번째로 큰 1일 하락폭을 기록했다고 적어놨습니다. 고작 2.31 떨어졌는데 뭐 1077포인트가 8번째라고 얘기하니까 우리나라 시장 장난 아니다, 그죠? 어마무시합니다, 지금. 이제 그 이유는, 이거 보시면, 이제 삼전익스의 B2가 10조가 몰려서 그래요. 엄청나게 미수가 많이 몰려있고, 지금 오늘도 신용이 지금 보시면, 지금 아직 집계가 HTS에 나오진 않았는데, 지금 이제 이걸 보게 되면, 이 고객 입탁금은 좀 이제 그대로예요. 112조, 지금 보면 3,200억인데, 고객 입탁금이 지금 여기 미수죠, 미수? 고객 입탁금은 언제든지 장이 안 좋으면 빠집니다. 신용은 반대매매에 나가야 빠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반대매매가 오늘도 나오지 않을까 보고 37조예요. 37조 지금 이제 60억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한 5,940억 정도가 빠진 거예요. 더 빠져야 되거든요. 110조 정도면 고객 입탁금이 한 33조대로 떨어져야 돼요. 더 떨어져야 되거든요. 아직까지 깜깜 멀었다. 그만큼 삼전리스에 빚내서 주식한 투자가 너무 많다. 결국에는 이제 작살이 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지금 금융위 ETF 시장 변동성 업무관할 2억 원 위원장 단독 보도인데, 과연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일까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이 주가가 떨어지는 게 이 레버리지 ETF라고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뭐 학자들, 그 다음에 우리 주식하는 개인들도 다 아는 내용이거든요. 아까 기사 내용 보여드렸잖아요. 그게 팩트예요. 근데 이게 레버리지 때문에 변동성이 없다? 이 사람이 본인이 직접 주식 투자를 하면 알겠죠, 그죠? 이런 사람들이 위에서 앉아서 이런 얘기 해버리면 결국에는 마이너스입니다, 마이너스. 빨리 해서 수정하고 바꿀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숨겨서 적대에 도운 건 아니다. ADR 상장 390만원, 삼성전자 43만원에서 목표 가향합니다. 되게 웃긴 게, 이 애들은 지금 주가가 올라가면 그냥 상향 떨어졌다 하향이라거든요. 중재하는 것밖에 안 돼요. 증권사 애들이 이런 것을 쓰면 안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뭐 목표가가 매일 바뀌니까요. 저 솔직히 말씀드려서 많이 답답할 수밖에 없는 노릇입니다. 이런 것도 페널티를 매겨서 하면 안 돼요. 외국에서는 그렇게 목표가를 계속 수시로 막 바꾸고 그러진 않거든요. 물론 이제 일각에서도 그런 얘기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좀 더 빈도가 심해지다. 지금 갑자기 무슨 뉴스 나와요? 포모라는 단어가 없어지죠. 포모 안 나온 지 지금 한 ETF 나온 거 안 나온 지 꽤 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안 사면 사람들 바보 병신처럼 만들어놨어. 우리나라 언론들이. 그래서 사람들이 뒤늦게 합류해서 계좌 개설하고, 나이 많으신 분들은 전부 다 연금 다 깨가지고 삼전지수 몰빵했는데, 결국에는 지금 차단이 일어난 거거든요. 그렇게 나온데도 증거서 말하냐? 삼성전자 싸대요. 계속 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놓고 저거들은 팔았잖아요. 지금. 팔았잖아요. 그리고 매매 동향도 이렇게 보시더라도, 결국에는 이게 아침 장세부터 시작해 계속해서 외인들 팔다가, 결국 장 끝날 때 바꿨거든요. 바꿔서 업종으로 보더라도 이 보시면은 이 겁나 나쁜 놈들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그렇잖아. 삼성전자, SK 기관들 막 계속 사라고 얘기해놓고 저기들은 판단 말이지. 매도를 하잖아. 매도를 해버리거든요. 사라고 얘기해서 자기들은 팔아요. 이게 주가 조작이죠. 이런 게 주가 조작이다. 자, 그 다음에 미국 이란 충돌 격화 코스피 코스닥 연쇄 매도 사이트카가 오늘 33번째 발송이 되었다는 점 다시 말씀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김용범표 레버리지 ETF 환율 잡겠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ETF 자체가 외국으로 좀 빠져나가는 부분에서 자본구를 좀 막고 이 환율 안정화 정책을 위해서 좀 ETF를 시행을 했는데 완전히 효과가 지금 이제 부질없는 짓이 됐죠.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로 봤을 때 이재명 정권에서 지금 제일 OKT가 이거예요. 지금 이게 아마 계속해서 이제 임기 끝까지 남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빨리 인정을 하고 빨리 바꿔야 돼요. 이게 골든타임이 지나니까 빨리 바꿔야 되는데 이미 지금 제가 볼 때는 선을 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종합주가지수가 제가 회원한테도 얘기했지만 코스닥이 800이 깨지면 이제 폭등이 일어나요. 좀 이따 보세요. 이제 더 떨어지면 더 떨어질수록 이제 사람들이 분노 게이지가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떨어지면 되는데 지금 코스닥 시장이 ETF 만들고 나서 3분의 1토막이 떨어졌거든요. 그럼 지금 1205포인트부터 시작해서 떨어졌으니까 지금 종합주가지수 785포인트예요. 맞죠? 1205포인트부터 떨어져서 지금 35% 떨어졌거든요. 3분의 1이 날아간 거예요. 전 업종이 싹 다. 그게 단일 ETF 때문에 영향이죠. 아까 보셨잖아요. 코스닥 거래대금 줄어들고 그 모든 돈이 다 삼성전자 단일 ETF 쪽으로 넘어가니까 어쨌든 인버스 쪽은 주가가 떨어지는데 베팅하고 레버리지는 주가가 올라가는데 베팅하는 거니까요. 떨어지는데 베팅하면 주가 더 떨어뜨리는 효과고 올라가는데 더 올라가는 효과죠. 그 거래대금이 어마무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주가도 전체적인 시장은 영향을 많이 받는 거죠. 그런데다가 오늘 갑자기 장중에 이란, 쿠웨이트, 바레인 내 미국 시설을 85곳을 공격했다는 속보가 2시쯤에 12시쯤에 나옵니다. 이따 나오자마자 뭐가 쓸까요? 흥구석이 올라갑니다. 갑자기 유가가 급등하거든요. 지금 80달러, 75달러. 그런데다가 트럼프가 또 장 마감 이후에 그러니까 위코더가 빠졌는데 이란과 MOU 끝났다. 그들과 상대하기 싫다. 이 트럼프 또 문제가 말든지요, 그죠? 잘하고 있는데 또 트럼프가 또 해방을 놓고 있습니다. 불난 집에 기름을 끼워서 붓는 꼴이죠. 자, 이런 이슈 뉴스가 나올 때 외국인들은 어떤 액션을 취했습니까? 제일 비싸게 팔았죠. 우리나라 시장을. 그거를 우리나라 언론들이, 우리나라 언론이 제일 문제, 증권사 언론들이 제일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나 업종이나 시장 일별로 보게 되면, 이게 외인들은 계속 팔거든요. 계속 팝니다, 우리나라 시장은. 근데 이제 기관 애들은 계속 사면서 뭘 하냐. 포모다, 삼성전자 못 산다, 뭐 얼마 간다, 40만원 간다, 60만원 간다, 400만원 간다, 기간은 안 정해놓고,
계속 그런 얘기를 하면서 외인들 팔고 있거든요. 그거를 고선에 받아가 개미들한테 넘기는 거예요. 계속 넘깁니다. 계속. 자기들은 좀 중간중간 팔기 시작하겠지. 그죠? 개인들만 다 받아먹거든요. 제일 비싸게. 그리고 나서 이제 목표가를 하향으로 조정합니다. 얼마나 못된 놈들이에요. 정말로 제가 볼 때는 그냥 가만히 놔두거나 입 안 대고 놔두면 돼요. 그러니까 아까도 기사나 이런 거 보게 되면 아까 보셨잖아요. 목표가 얼마다. 한번 목표가 도달하면 또 수정하면 안 되고, 그죠? 수정하면 안 돼. 삼성전자 계속 목표가를 수정하고 SK하이닉스도 연초 대비해가지고 엄청나게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도 아직도 사람들은 싸다는 인식을 계속 주는 거예요. 그거는 좀 잘못됐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그런 것도 페널티가 있어야 우리나라 시장이 좀 건전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제가 뭐 27년 동안 이걸 하고 있는데 항상 저는 언론 뉴스가 과하면 항상 뒤에는 안 좋아요. 지금처럼. 그 고스란히 피해는 개인들이 봅니다. 이것도 만들어가지고 결국 누가 피해를 보는 거예요? 개인들이 피해를 보는 거지. 이득은 누가 보는 거예요? 기관들이 보는 거지. 이득. 그러지?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합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보고 있고, 제가 또 방송에서 이렇게 종목을 추천해주고 싶어도요, 저도 이제 전문가잖아요. 전문가인데, 이게 종합주가지수가 대세 하락으로 떨어지는지, 그냥 떨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방금처럼 이렇게 유가 급등했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은, 아, 미국 시장도 지금 야간 선물도 좋지도 않고, 유가도 급등했기 때문에, 당연스럽게, 이제 우리나라 시장 또한 글로벌 시장에 영향을 받아서 떨어지겠구나. 그렇게 이상할 수도 있고, 그렇게 포지션을 잡아가거든요. 그러면 또 수익이 나요. 물론 이제 내일은 또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유 없이 주식시장이 떨어져요? 뭐 때문에? 다른 ETF 때문에? 그렇지? 그러면 주가가 어떻게 되어버릴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종목도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아까도 거래대금을 보신 것처럼 엄청나게 많은 거래대금이 단일 ETF에 다 몰려 있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 시장에서 상승한 여기서 순위권에 봤을 때 1등부터 20등까지 봤을 때 종목이 있습니까? SK하이닉스 이것도 역시 ETF죠. 그죠? 그 역량의 기초자산을 만든 거니까 삼성전기, SK스퀘어, 그 다음 뭐 LG전자, 삼성전자, 우선주, 현대차 있습니다. 이게 지금 거래대금이 26조거든요. 이거를 지우겠습니다. 지우고 ETF 없다 세고 종목 넣고 보면 지금 현대모비스가 3,200억이에요. 지금 SK하이닉스가 26조예요. 거래대금이 최소 못해도 60배 이상은 붙죠. 60배 이상은 차이가 납니다.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 ETF에는 실패작이다. 이거는 아마 제가 볼 때는 빨리 진행되지 않으면 이재명 정권에 따른 지지율은 급격히 떨어져요. 그러면 뭘 정책을 하더라도 잘 안 됩니다. 그래서 좀 안타깝게도 이거를 빨리 좀 이제 해결해야 되는데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나토 순방되고 몽골 갔다가 주말에 오거든요. 그리고 13일 날에 또 9일 날에 또 내일 또 이제 아마 그게 또 간담회를 하고요. 그 다음에 13일 날에 이제 자산운용사들 만나서 대책 모의를 합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상폐를 시켜야 되는데 상폐를 시킬 명분이 없죠. 그러면 공매도 제한 금지를 해야 되거나 그 다음에 신용 융자를 막아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도 않거든요. 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H상점 만들지 말아야 될 거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고스란히 책임은 이제 정부가 져야 되겠죠. 그건 어쨌든 그지. 어쨌든 그런 부분이 좀 나오고 있고 내일 시장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종합주가지수가 이게 내일은 이제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도 보면 떨어지는 이 하락률이 그냥 조정이에요, 조정. 조정인데 이제 탄력받고 떨어지는 거거든요. 코스닥 시장은 계속 하락이죠. 지금 고가대에서 빠졌으니까요. 이렇게 단기간에 하락을 이렇게 크게 하락한 날이 없어요. 나라 보면 나라 망한 것처럼 떨어진 거잖아요. 올라가도 모자랄 판국에 떨어지는 가속도가 장난이 아닙니다. 대부분 다 지금 35% 떨어져서 일반적인 종목들, 지금 심한 종목들은 추김해서 비싸게 한 사람들은 마이너스 70%. 그 다음에 그냥 무난한 종목도 잡아도 지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이상 나옵니다. 그러니까 손절 다 해야 되는 시장이 돼버렸죠. 그래서 이럴 때에 우리가 신용이 줄어드는 걸 꼭 확인을 하셔야 되고요. 아직까지는 내일도 말씀드리겠지만 절대로 비중을 실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어떤 종목이든 간에 시장이 진정될 때까지. 그 진정이라는 얘기는 거래소 종목의 뭐 종목의 진정이 아니고요. 삼전익스에 따른 진정이 아니고 삼전익스의 진정이 아니고 삼전익스에 대한 진정이 아니고 이제 삼전익스에 거래대금이 없는 상태에서 이제 그 동안 떨어졌던 납부과대 그렇게 흘러가야 되겠죠. 제가 3월달부터 같은 얘기를 계속 해드렸는데 삼전익스의 의존도가 심해지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끝은 떨어지게 돼 있다. 그런 얘기를 해드렸던데 이게 지금 바로 와버렸어요. 이게 지금 충격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쟁 때보다 조정폭이 큰 데다가
떨어질 때마다 서킷 브레이커 사이드카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기까지 올렸던 이 주체가 삼성지수거든요. 그러니까 대동단결해서 몰빵하게끔 만든 게 제일 큰 원인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렇죠? 어쨌든 그 과정이고 결과는 이제 이렇게 떨어지니까 그럼 저거들끼리 떨어지면 되는데 올라갔던 애들이 떨어질 때는 자기들끼리 떨어지면 되거든? 같이 떨어지죠. 그래서 시장을 그 투매기 물량으로 만들어 놓고 시장을 작살나게 만들어 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옳지 못한 모습이고,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시장은 어떻게 생각하셔야 되느냐. 그러니까 누군가가 나와서 대표님, 장사가 대세 하락입니다. 이 대세 하락입니다. 대세 하락장은 뭔가 시장이 글로벌 시장의 악재나 국내 시장의 악재로 인해서 빠지는 거지, 이게 지금 아까도 수급 불균형으로 주가가 빠지는 거는 악재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냥 과하게 올라갔다, 과하게 떨어졌다에 따른 이제 변동성이라고 생각하는 건데, 그게 단일 ETF 때문에 지금 시장이 왜곡된 시장이 된 거고, 왜곡된 시장은 결국에는 전 세계 반도체의 어떤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뭐 한 발 꺾이지는 않을 건데요. 그래도 제가 볼 때는 이제 뭐 저점을 잡으러 가야겠죠. 삼성전자나 SK 아니라 삼성전자도 지금 이제 뭐 역대급 실적이 나왔잖아. 어제 뉴스 보시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삼성전자 목표가 또 하향했지. 역대급 실적 나왔는데 하향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성과급을 주고 나서도 89조인데 성과급을 안 줬다고 생각하면 110조거든요. 110조의 영업이익이 어디서 나옵니까? 그 주가 떨어질 이유가 뭐가 있어요? 없거든요. 그런데 증시의 극한 공포가. 그러면 이제 증시는 한 25만원까지는 떨어진다 봐야 되겠죠. 네, 그죠? 25만원까지 떨어지는 거 봐야 되겠고. 그러면 개인적 입장에서는 추가적으로 급등하기는 여력이 좀 부족해 보이니까요. 어찌 보면 저가 매수 기회긴 하나, 이제 큰 꿈을 버리셔야 되죠. 그죠?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200만원 이하 떨어지면 저가 매수 기회긴 하나, 큰 거는 버리셔야 되죠. 다 조져가지고 이 종목 다 몰빵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이제 사람들이 점점 삼성지수 될 때 피로감을 느끼는 거거든요. ETF도 이런 상태에서 다음 주 안에 어떤 정책 이슈가 나오게 되면 ETF 관련했던 부분도 좀 누그러들겠죠. 그래서 이제 좀 반등을 크게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 시기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타점을 봐야 돼요. 타점을 더 보고 주가 움직임도 봐야 돼요. 그래서 만약에 오늘도 누가 나한테, 대표님, 어제도 얘기했지만 주가가 떨어져요. 주가가 떨어져서 대표님 뭐 내일 하락장이에요. 그러면 저는 바로 종목을 추천할 수 있거든요. 근데 시장을 봐야 되죠. 왜냐면 지금처럼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시장도 급등하고 그러면 우리가 물론 이제 흥구석유나 이런 애들이 알고는 있잖아요. 흥구석유 이런 애들. 알고는 있거든요. 시간이 상가가 버리고. 또 뉴스가 나와서 가는 거지만. 알고는 있는데, 이게 만약에 지수가 날 들어와요. 그럼 당연히 지수 섹터를 보는 거고. 그게 누군가가 지수 움직임만 정확하게 설명해주면 종목은 찾아내기는 되게 쉬운 장이거든요. 단순하기 때문에. 근데 이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대세 하락장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ETF 결과에 따라서 시장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세계 시장은 뭐 미국 시장도 그렇고 일본 시장도 그렇고 이게 좀 떨어지죠. 일본 2% 떨어졌죠. 일본도 좀 떨어졌습니다. 2% 떨어진 거예요. 작게 떨어진 거거든요. 독일도 2% 떨어져요. 엄청 급락한 거죠. 우리나라 그냥 5% 빠집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 곱하기 2로 생각하면 되겠지. 그 정도로 지금 등락폭이 심하다는 게 보여지는 거고요. 그래서 미국 야간 선물도 지금 마이너스 1.35, 0.93 정도로 떨어지고 있어서 내일 시장은 아침에 이게 흥구석유나 이런 애들 급등하잖아요. 그럼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고, 아침에 많이 급등하면 보통 악재 종목은 보통 오전에 급등하는 게 아니고 장중에 급등하거든요. 그러니까 미뤄주고 다시 장중에도 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체크를 해보도록 하고, 내일 시장은 아무래도 좋지 않게 흘러갈 가능성이 되게 높겠죠. 그죠? 그럼 이제 오늘 저녁에, 오늘 또 기법 강의를 하니까 오셔가지고, 이게 MTNW, 클릭해서 오시면, 지금 저녁에 지금 방송을 하려고 스케줄 해놨습니다. 오셔가지고, 조금,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일 시장은 일단 시장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럼 지금도 얘기해드리겠지만 종합주가지수가 어떤 모습이 나올지 예상을 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앞전에는 우리가 시장이 변동성이 좀 어느 정도 있어서 많이 빠지면 반발 매수세 이렇게 예상할 수 있는데, 지금은 대한민국 시장을 예측을 하기가 어렵다. 왜요? 단일 ETF 때문에. 단일 ETF 때문에 예측하기 어렵다. 내일도 지수가 돌아서 전략 호황장으로 들어오면 아침에 밀어주고 지수 들어오겠지. 저번주 금요일에 보셨잖아요. 지수가 10% 돌아요. 지수가 10%. 대한민국 지수가. 일반적인 종목이 10% 들어온 게 아니고 지수가 10% 들어오거든요.
내일도 그렇게 된다면 시장은 또 전야공황정으로 아침에 싸고 종가 전에 뭐 삼성, SK하이닉스, VR 그리고 막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정도로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변동성이 어마무시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시장은 어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도 일단 유가나 미국 시장 체크를 하는데 아무래도 내일 시장은 아침에 지금 분위기를 보면 아침장에는 오전장에 어떻게 될까요? 매물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겠죠. 그죠? 근데 이제 높은데 갑자기 또 지수가 외인들 기관에서 쌍끌이 매수 들어와서 아침에 시가 저가 형성을 쫙 올린다면 거래주 종목도 또 미친 듯이 들어오지 않을까요? 근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겠죠. 워낙 시장이 계산만치가 하니까 내일도 들어오면 이제 상승 사이드카고 또 떨어지면 또 내일은 또 하락 사이드카고 그럴 거예요. 내일 또 사이드카 발동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위로든 밑으로든. 그래서 내일 시장은 일단은 모르겠어요. 지금 주가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일 시장은 그냥 단타로만 뽑아놓고 그때그때 대응할 수 있는 방법밖에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일은 조금 기법대로 한번 볼 예정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일 원래 우리가 앞전에 5구 추천드렸거든요. 내일 첫 번째로 5구 드리겠습니다. 5구. 지금 시장에서 잘 알아놓으세요. 주가가 떨어지잖아요. 주가가 떨어지게 되면 현 주가 시장 밀리게 되면 들어오는 섹터는 뭐 있다고 했습니까? 악재성 테마. 악재성 테마가 수급이 들어오거든요. 악재성 테마가. 지금 악재성 테마가 없잖아요. 이제 붙었잖아요. 방금 트럼프가 얘기를 해서. 그렇죠? 악재성 테마가 없으면 뭐가 들어옵니까? 뭐 품절주 이런 거 들어와요. 품절주. 그 다음에 관리 종목, 환기 종목, 부실주, 뭐 저가주, 동전주 이런 거 들어오는데 이 뭐 안 들어온 지 꽤 됐거든요. 그 다음에 스펙주 이런 데를 들어오는데 잘 안 들어와요. 스펙주 한 10년 넘었고요. 그 다음에 품절주가 좀 들어와요. 대표적으로 신라섬유, 양지사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잠깐 들어오다 말아요. 그러면 이것도 안 들고 이것도 안 들고 장에 그지 같으면 뭐가 도느냐? 신규주가 돌거든요. 오늘도 신규주들 급등했죠. 신규주들이 돌다가 갑자기 매대업 상가 가다가 갑자기 아까 전에 뉴스 나와서 지금 이제 이란과의 어떤 그 속보가 나왔잖아요. 이란 뭐 어쨌든 뭐 공습했다. 막 그 소리 나오면서 흥구속이 급등하자 신규주들이 매물 나온 거예요. 왜? 이거보다 상위 버전이거든요. 악재 종목이. 그러다 보니까 신규주들이 떨어진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지? 그래서 이제 내일 시장은 이렇게 종목이 떨어지면 이런 것 좀 들어가셔도 되고, 그리고 이제 이미 떨어졌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뭘 봐야 된다? 금일 시장에서 제일 시세 흐름이 좋았던 걸 봐야 돼요. 그래서 그 금일 시세 제일 좋았던 게 금호전기, 뭐 다스코, 뭐 C랩, 뭐 이런 거 있지, 그지? C랩도 그렇고, C랩 맞나? C랩이지. C랩. 저거 데이터 센터 짓는 거. C랩, 쌍시옷이네. C랩. 이런 애들은 체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게 내일 시장이 만약에 안 좋으면 아침에 수급이 좋아요. 근데 시장이 방금도 얘기했지만 흥구소기가 이미 갭이 들어올 것 뻔한데 저런 종목이 아침에 그렇게 치고 가는 흐름이 나오진 않거든요. 만약에 흥구소기가 올라가고 그 다음에 방산주에도 올라가고 이래 가려면 내일 다시 전쟁 또 해야 돼요. 트럼프 전쟁해야 돼요. 휴가 끝, 아니 뭐 휴전 끝, 바로 전쟁. 그렇게 하면 유가가 뭐 80달러 넘어가고 그래야 되는데 유가도 제가 볼 땐 짜라시를 그렇게 가진 않거든요. 지금 잠깐 들어왔다가 좀 다시 조금 빠지고 있는 모습이긴 한데 내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아침에 이제 주가가 떨어질 거 보고 금호전기나 다스코나 이런 거를 9시 아침쯤 공략 해서 한 10시 안으로 마무리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장중에 10시 30분부터 시작해가지고 10시 한 조금 넘어가면 지수가 단일 그 레버리지 쪽 돈이 몰리는 바람에 수급이 없어요. 수급이 말라버리거든요. 말라버리고, 그러면 이제 방금 얘기했지만 이 시간대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전쟁이 다시 일어나면 주가가 떨어지면서 흥구소기가 돌 것이요. 맞지? 그러지 않으면 이제 지수 위주로 좀 가거나 전체적으로 섹터가 그러지 않으면 아무것도 지수 위주로 수급이 없다면 역시나 신규주로 갈 가능성이 되게 높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내일 첫 번째로는 일단은 시장을 한번 확인해야 되겠지만 첫 번째로는 일단은 뭐 우리가 뭐 흥구소규, 미증시 뭐 첫 번째로는 미증시 봐야 되겠죠. 미증시를 확인하고 미증시를 확인을 해야 되고 확인 플러스 유가를 확인해야 되겠지. 유가 뭐 이래 보고 있는데 미국 시장이 뭐 그래 빠지진 않았어요. 그렇게 얘기된다면 좀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근데 지금 현재 시점에서
유가도 올라가고 미국 야간 선물도 떨어지는 걸 봤을 때 아무래도 내일 시장 우리나라 시장도 빠질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내일 시장은 어떻게? 일단 오전장에 뭘 해야 된다? 전날 특징적으로 단타로 치고 소량해야 돼요. 많이 하면 안 돼요. 지금 뭐 장세가 뭐 많이 비중 실어가지고 죽이는 살리는 하지 말고 타점만 보고 배운다는 생각으로 하셔야 돼요. 단타로 치고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뭐 하시냐? 장중에 외인들이 오늘 들어와서 이게 진짜로 들어오는지 확인해야 되니까 장중에 10시 30분 넘어서 과연 외인과 기관들이 매수세로 지속적으로 들어올 것이냐. 그러면 오전장에는 이 단타로 쳤던 애들이 이 장중에 지수가 들어오면 빠져요. 흥구소교도 아마 또 빠질 거고 흥구소교도 빠질 거예요. 그러니까 지수가 좋으면 외인들 그게 지수를 땡겨버리면 이제 뭐시기고 저런 봤던 그 호남 반도체 관련된 종목과 그 다음에 흥구소교 신규 상장 종목은 잘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주가가 워낙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대형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이 돼요. 그러면 이제 내일 주식시장은 2차 저차 해가지고 되면 아침에 뭐 6,800, 6,900까지 6,800 시작해서 지수가 낙폭을 안 차가고 7,000 안 차고 다시 양봉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장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장중에 이제 지수 종목도 들어오니까 이런 것들 들어가시면 안 돼요. 근데 이 생각이 틀리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장중에 외인들 기관들도 또 팔기 시작하겠지. 그러면 우리가 신경 써야 되는 게 흥구소교를 한번 보는 거예요. 흥구소교 또 막 유가가 또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게 만약에 움직임이 없다. 그러면 신규주로 들어가시면 돼요. 신규주. 그러면 이제 아침에 뭐 이런 애들 돌겠죠. 지수 확인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내일은 두 번째 종목으로 뭘 보셔야 되느냐. 이미 지금 시간으로 흥구소교가 상가 갔기 때문에 두 번째로는 이걸 잡아드릴 거예요. 레몬 헬스케어. 자, 레몬 헬스케어도 이게 왜 제가 앞전에도 추천드린 레몬 헬스케어랑 그 다음에 매드업 이런 최근에 상장했던 애들이에요. 이런 애들을 좀 체크를 해봐야 돼요. 레몬 헬스케어, 매드업 공시 나왔나? 뭐 나왔노? 전부 퍼렇죠, 그죠? 뻘건 게 없네. 자사주 취득 결정 15억 규모의 자사주 취득 결정 마이너스 5% 빠졌네. 심하다 심해. 아무튼 이제 이런 신규주 종목들의 상승세도 필요하다. 그러니까 레몬 헬스케어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 종목이 그 병원에서 만드는 헬스케어 그냥 그 디지털 맵 만들어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을 좀 목적으로 하는 그런 회사인데 이 회사가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디지털 헬스케어 플랫폼 만드는 회사예요. 스마트 병원에 관련해서 헬스케어, 뭐 진료, 예약, 접수, 뭐 모바일 수납, 뭐 이런 걸 필요로 해서 이게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상급 병원에 다 도입이 된 회사고 일단은 중요한 게 뭐다. 뭐 이게 의료 데이터 관련해서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앞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적할 수 있는 수혜 종목이 되죠. 의료 예약 쪽으로 해서. 그래서 이 종목이 그런 기대감에 의해서 주가가 상장이 됐는데 공모가가 10,000원이에요. 그리고 기간 경쟁률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이것도 지금 10,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기간 경쟁률 자체가 좋았던 회사라서 이제 당장에 지금 떨어지는 부분이 없지만 신규 상장 원래 조심해야 되겠지. 그래서 이거 저점을 꼭 이탈 없는지를 확인해 하셔야 돼요. 8,500원이 깨지면 안 돼요. 깨지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이게 이탈 없는지 확인하고 잡으시는 거 권장한다. 그래서 이것도 내일 한 8,500원, 8,800원 정도. 만약에 깨지면 금일 깨지는 거 확인하고 뭐 예를 들어 8,000원까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8,000원 떨어지는 거 확인하고 사시되 8,000원이 깨지면 저점 이탈되면 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일을 공략할 때 좀 전에 얘기했지만 내일 공략할 때 이게 저점이 기준이 되니까 손절가 설정하고 기준이 되니까 손절 갖고 설정하고 들어가고 근데 당일날 이게 깨졌어요. 사기 전에 깨져가지고 아랫꼬리 달고 좀 회복세가 들어와요. 내일 아침에 이거 보는데 뭐 이렇게 쭉 빠졌어요. 이렇게 아침에 장이 그지 같아가지고 빠져가지고 쭉 흘러내린 거예요. 흘러내려가지고 한 7,900까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저점 찍고 다시 8,500이 됐어. 그럼 8,500 살라고 하는데 손절은 어떻게 하냐? 금일 저점 깨지면 버려야 돼요. 내일도 마찬가지고. 무조건. 그 버릴 수 있는 금액 갖고 하시라고. 그게 안 되면은 그냥 눈으로 보셔도 되고 모의 투자해도 되고 뭘 해도 되니까 절대로 손절할 수 있는 금액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고 내일 추천 종목은 이렇게 한번 들어볼까 생각 중에 있습니다. 뭐 지금 추천 종목 진단 내용 별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없고 지금 뭐 이것도 얘기했던 그대로거든요. 이런 것들도 뭐 의미가 없다. 이런 것들도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고 삼성뉴스 망둥세 이렇게 한번 똑같이 잡아드립니다. 이것도 지금 내일 시장도 삼성뉴스 포함해서 칠형제 볼 필요 없죠. ETF 그냥 너무 심합니다.
너무 심해가지고 아직까지도 남아있고, 그러니까 지수 납부가 심화되기 때문에 삼성뉴스 보는 건 맞는데 꼭 분할 매수를 할 때 손절가 설정해서 잡으시고 절대 추매하시면 다 안 되고, 호남 반도체 부동산 이거 따로 움직이죠. 그러니까 따로 거쳐보시고, 특징 종목들 아까 얘기했던 특징 종목들, 그게 이제 방금 전에 시일액 같은 거 말하는 거 있죠. 다스코, 시일액 뭐 이런 애들 쪽으로 한번, 신규주도 괜찮다. 장중에 반대로 지수가 들어오면 대형주부터 이렇게 공략하시는 매매 전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하도록 하고, 조금 있다가 1시간 뒤에 또 이제 저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나중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